가슴이 갑자기 왜 이러지? 여보, 조금만 참아요. 응급실이에요. 삶은 닭격에 그 첫째가 힐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방금 질문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마음속으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면, 그렇다면 계속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무심히 넘겨왔던 신호를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멀리 다닌 것도 아닌데 조금만 서 있어도 다리가 금방 피곤해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내과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해 오면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은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위중한 환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고 스스로 음식을 해먹으며 아직도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속에서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밤이 되면 다리가 유난히 무거워서 잠들기가 참 힘들어요. 한국의 의료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약 10명 중 1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장 기능 저하나 대사 이상 징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그들 대부분이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어도 몸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어딘가 계속 찝찝한 느낌이에요. 하지만 다행인 점은 이 단계에서는 조기에 알아차리고 일상생활 속의 아주 작은 습관들, 특히 식습관을 올바르게 조절한다면 몸은 충분히 다시 안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 제가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아픈 건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밥맛도 없고 오후만 되면 자꾸 피곤해지고. 그는 아내와 함께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진료실을 찾았을 때 심한 통증을 호소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요즘 들어 음식이 예전만큼 맛있게 느껴지지 않고 오후가 되면 자주 피곤해지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강관리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년기에 계란이 근육과 기억력에 좋다는 말을 듣고 그는 매일 아침 삶은 달걀을 먹었고 어떤 날은 2개씩 먹기도 했습니다. 내 눈이 피곤하네. 아침인데 입이 마르고 혀의 감각이 둔해. 처음에는 가벼운 더부룩한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그리고 점점 피로감이 하루 종일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묻자 그는 자신의 아침 식사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삶은 달걀,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건강에 좋다고 믿는 음료 한 잔을 곁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짜게 먹지도 않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는데 왜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걸까요? 위험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의 몸이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그의 신장 기능은 몇 년 전과 비교해 감소해 있었고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가 겪고 있던 여러 증상들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가장 놀란 점은 문제의 원인이 달걀을 먹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달걀을 먹는 방식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좀 붓고 특히 눈 주변이 그래요. 많은 노년층은 그저 몸에 좋은 음식을 제대로 고르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반응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소화기관은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신장은 노폐물을 거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과거에는 몸이 버텨낼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조용한 부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달걀은 분명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항상 이로움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밥만 먹고 나면 갑자기 너무 졸리고 머리가 멍해져요. 예순을 넘긴 나이에서는 먹는다는 것이 더 이상 영양을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몸이 힘들지 않게 먹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달걀 한 개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눈을 보호하며 기억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더부룩함을 유발하고 소화를 방해하며 장기적으로는 신장에 부담을 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영향들이 당장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조금씩 쌓여가며 사람들이 피로한 상태에 익숙해지도록 만들고 결국 그것을 그저 노화로 인한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알레르기도 아는데 피부가 계속 건조하고 가려요. 박성철 씨의 경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와 비슷한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들 모두는 아주 가볍고 아주 익숙한 증상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은 건강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주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꿔도 몸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한 뒤에도 저는 그에게 달걀을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먹는 방식과 아침 식사에서의 음식 조합을 조금 바꿔보자고 제안했을 뿐입니다. 몇 주 뒤 그가 다시 찾아왔을 때 더부룩한 느낌이 눈에 띄게 줄었고 오후의 무기력함도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 나이에 맞게 자신의 몸을 제대로 이해한 결과였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되는데 한 번에 나오는 양은 거의 없어요. 왜 안 나오는 거야? 너프면 다 이런 건가? 힘드네. 한 번에 나오는 양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아직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신호를 충분히 주의 깊게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아주 많은 노년층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달걀 섭취에 관한 잘못된 방법들과 그러한 실수들이 왜 소화와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이 연령대에 해당한다면 계속 머물러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몇 가지만 제대로 이해해도 앞으로의 세월 동안 여러분의 몸을 훨씬 더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재진 진료를 마친 뒤 박성철 씨는 잠시 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나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한 가지 질문만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요? 그 질문은 제가 3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이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랬듯이 답은 갑작스러운 질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온 습관들, 겉보기에는 아무 해도 없어 보였던 그 습관들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예순을 넘기면 몸은 더 이상 실수에 대해 강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프지도 않고 열이 나지도 않으며 응급실에 가야 할 만큼 뚜렷한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저 느려질 뿐입니다. 소화가 더 느려지고 회복이 더뎌지며 노폐물 배출도 느려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느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몸을 조금씩 더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제가 노년층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실수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달걀은 좋습니다. 일부 식물성 음료도 좋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함께 놓았을 때 노년의 몸은 젊은 몸처럼 처리하지 못합니다. 저는 박성철 씨에게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며 완전히 분해되기 위해서는 많은 소화 효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이 효소의 양이 아직 충분하지만 노년층, 특히 60 이후에는 효소 분비 능력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이 시점에서 단백질 소화를 방해할 수 있는 음식들과 달걀을 함께 먹게 되면 완전히 분해되지 못한 단백질은 그대로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이 부담은 위장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가는 대사 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결국 몸의 최종 여과기관인 신장이 추가적인 압력을 떠안게 됩니다. 이 과정은 즉각적인 통증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더 쉽게 피곤하게 만들고 부종이 잘 생기게 하며 검사 수치가 뚜렷한 이유 없이 서서히 나빠지게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매우 자주 마주치는 실수는 달걀을 먹은 직후 곧바로 약을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빈속에 약을 먹으면 위가 아플까봐 걱정해
무언가를 먼저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달걀은 먹기 쉽고 간편하며 영양가가 높다고 알려져 있어 자주 선택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경우 달걀은 이상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위가 고단백 음식인 달걀을 처리하는 동시에 약까지 받아들이게 되면 위 점막에 가해지는 부담은 눈에 띄게 커집니다. 위가 예민하거나 과거에 위염이나 궤양을 겪은 분들에게는 증상이 더 악화되기 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약물은 고단백 식사와 함께 복용할 경우 흡수가 떨어져 치료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환자는 약이 잘 듣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그 원인이 바로 직전에 식사에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또 저는 달걀을 먹은 뒤 곧바로 과일을 드시는 노년층도 적지 않게 만나왔습니다. 과일이 몸을 시원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이 달걀을 먹은 직후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과일은 단백질과 함께 섭취될 때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느낌을 오래 남길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에게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점점 식욕이 떨어지고 먹는 양이 줄어들며 다시 피로와 쇠약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실수들이 한 번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을 하고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자신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예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지고 잠이 잘 오지 않거나 건강검진 결과가 몇 년 전만 못해졌을 때에야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는 박성철 씨에게 이 나이에는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게 먹더라도 더 정확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달걀은 여전히 아침 식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방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몸이 소화하느라 씨름을 해야 하는 음식들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약을 먹기 전 급하게 위를 채우기 위한 완충제처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오래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옛 습관을 그대로 유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는 매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제 말 하나하나를 자신의 몸과 연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먹고 나서 배가 무거웠던 기억, 이유 없이 늘어지던 오후의 피로,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도 깊이 잠들지 못했던 밤들이 하나씩 떠올랐을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그 신호들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몸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제대로 조정하기만 하면 노년의 몸도 충분히 다시 안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달걀을 올바르게 조합하는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위와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흡수는 높여서 식사가 더 이상 피로의 원인이 아니라 하루를 지탱해주는 가벼운 에너지가 되도록 돕는 방법들입니다. 박성철 씨가 진료실을 떠난 뒤에도 저는 그가 던졌던 질문을 계속 곱씹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먹는 건가요? 젊은 나이에는 이 질문에 대해 복잡한 영양 이론들로 충분히 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훌쩍 넘긴 사람에게는 답이 반드시 단순해야 하고 기억하기 쉬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노년층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 제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달걀이 좋다는 것도 알고 단백질을 보충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체력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몸에 맞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아무도 분명하게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맞음은 때로 음식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몇 주간 식습관을 조정한 뒤 제가 다시 만난 박성철 씨는 처음에는 꽤 혼란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단백질을 줄이면 오히려 더 약해질까봐 걱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아주 분명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배가 무겁지 않았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으며 아침에 머리가 더 또렷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몸이 음식을 더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달걀이 소화가 쉬운 음식, 소화를 도와주는 음식과 함께 먹히면 그 안에 단백질이 훨씬 효율적으로 흡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흡수가 잘 되면 몸은 남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 과도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결과 신장도 과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노년층에게 먹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은 삶을 뒤흔들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몸이 차이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조정입니다. 달걀이 포함된 아침 식사라도 가벼운 식이섬유를 함께 보충해주는 음식과 먹으면 식후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을 느리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장과 간에 갑작스러운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줄여줍니다. 간이 과부하되지 않으면 신장 역시 간접적인 이득을 보게 됩니다. 저는 또 박성철 씨에게 이 나이에서는 접시에 담긴 음식의 양보다 식사 후의 느낌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먹고 나서 편안하고 더부룩하지 않고 졸리지 않으며 피로하지 않다면 그것이 좋은 신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식사라도 먹고 나서 배가 무겁고 기운이 떨어진다면 몸은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노년층에게 드리는 또 하나의 조언은 식사를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걀을 먹을 때는 천천히 충분히 씹어서 위가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먹는 양이 적다고 해서 급하게 먹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 서두름이 소화기관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잘 씹지 않은 음식은 위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저는 박성철 씨에게 몸이 불편한 날에는 억지로 매일 달걀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차고 몸이 무거운 날에는 곧바로 달걀을 먹는 것이 불편함을 더 오래 남길 수 있습니다. 습관을 지키는 것보다 몸의 신호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심하게 졸리지 않았고 저녁 식사는 가벼워졌으며 잠도 더 깊이 들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들은 약에서 온 것이 아니라 몸이 더 이상 부적절한 식사를 견디지 않아도 되게 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믿습니다. 노년층이 자신의 몸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 아주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켜볼 필요도 없고 긴 금기 목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달걀이 적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예전 방식 그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이 나이의 건강은 새로운 유행을 쫓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적당히 먹고 몸에 맞게 먹고 먹은 뒤 몸이 더 가벼워지도록 먹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노화로 당연하다고 여겼던 증상들은 훨씬 느리게 진행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려 합니다. 달걀을 고르는 방법,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노년의 몸에 더 이상 맞지 않는 달걀을 구분할 수 있는 신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지만 한 끼 식사가 이로움이 될지 부담이 될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노년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오래 할수록 제가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은 노년층이 겪는 대부분의 피로가 중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들이 오랜 시간 잘못 반복된 데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달걀 한 알은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달걀은 먹는 방법뿐만 아니라 고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요. 이미 예전보다 약해진 몸에서는 신선하지 않은 달걀 하나가 젊을 때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껍질에 난 아주 작은 금 하나, 달걀을 깼을 때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냄새만으로도 몸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과 맞서 싸워야 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는 음식을 아까워해서 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특히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는 달걀 하나를 아끼려다 며칠간의 피로를 겪거나 심지어 소화장애로 입원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과감히 버리라고요. 당신의 몸은 그만큼 더 조심스럽게 대우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달걀 보관 방법 역시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달걀은 온도가 비교적 일정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자주 냉기와 열기가 바뀌는 장소는 피해야 합니다. 달걀을 올바른 방향으로 놓는 것만으로도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복잡한 의학 지식이 필요한 일이 아니지만 노년의 몸에 달걀이
여전히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박성철 씨를 다시 만났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요즘은 식사 후에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예전처럼 아침 식사가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도 그의 수치들은 이전보다 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나이에 맞게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정이라고요. 젊었을 때처럼 강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방법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몸에 부담을 더하지 않기만 해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 자신이나 부모님 혹은 가까운 가족을 떠올리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몸의 반응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 끼니 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몸이 더 가벼워졌는지 아니면 더 무거워졌는지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건강식품 광고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노년은 극단적인 시도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부드럽지만 올바른 습관으로 삶을 정리해 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달걀 한 알도 제때 올바른 방식으로 먹는다면 아주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습관 그대로 몸의 신호를 듣지 않은 채 먹는다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아주 작은 것들만 제대로 이해해도 앞으로의 삶을 훨씬 가볍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더 안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보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